회사에 있을 때 그 소식을 듣고 달려갔는데 많은 잔해 밑에 깔려있다는 아내를 부르지르기만 했을 뿐 저는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었어요. 아내는 곧이어 구출이 되었지만 오랜 시간 뇌에 산소를 공급하지 못하여서 뇌에 치명적인 결과를 얻게 되었죠. 생명이 위독할 수도 있었다고 했는데 오랜 대수술 끝에 다행히 목숨만은 건질 수 있었어요. 그런데 후유증으로 뇌의 기능 대부분이 작용할 수가 없었고 그 바람에 가족들과 의사소통도 못하고 평생 누워서 눈만 깜빡거리는 장애를 가지게 되었어요. 아내의 사고 이후로 근처에서 혼자 살고 계신 장모님은 하나뿐이 없는 딸인 제 아내를 보살피러 병원에 매일 들리셨어요. 장모님도 한순간에 다른 사람이 되어버린 딸을 보고 수많은 눈물을 삼키셨습니다. 저도 아내 곁에 종일 있어주고 싶었지만 일을 해서 병원비와 생활비를 벌어야 했기에 회사에 일을 하러 갔고 장모님은 아침 일찍부터 저희 집에 들리셔서 아들 어린이집도 데려다 주시고 병원에 가서 아내도 보살펴 주시고 저녁에는 다시 저희 집에 오셔서 저와 아이 밥도 챙겨주시고 그렇게 하루도 빠짐없이 곁에 있어 주셨어요. 아내와 한마디라도 나누고 싶었지만 늘 아무 말 없는 아내를 대신해서 저와 장모님은 많은 대화를 나누곤 했어요. 우리 희정이가 남편 떠나가고 울적할 때 정말 남편처럼 친구처럼 내 옆에서 많이 위로가 돼줬는데 그런 딸이 아무 말도 못하니 너무 외롭네. 장모님, 제가 있잖아요. 저를 아들처럼 생각해 주시고 말도 편히 하시고 그래 주셔요. 아이고 이서방,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저는 아픈 아내로 인해 적적해지신 장모님을 위해 시간이 날 때면 같이 맛집도 가드리고 드라이브도 하며 장모님과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매일 뵙다 보니 사람 사이의 정이라는 것이 깊어지나 봅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서로의 얼굴을 보면 웃음꽃이 피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얼마나 지났을까요? 담당 의사 선생님은 보호자의 동의에 따라 아내를 퇴원시키고 집에서 보살펴도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주의사항을 안내받고 집으로 아내를 데리고 왔어요. 아내가 정상인이 된 것도 아닌데 집으로 데려갈 수 있다니 기뻤습니다. 아내는 처음 불안했었던 호흡도 괜찮아졌는데 그래도 여전히 말은 할 수 없더라고요. 그래도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아내가 벌떡 일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희망을 가졌어요. 그렇지만 몇 달이 지나도 아내는 똑같이 누워만 있었고 저는 점점 희망을 잃어갔어요. 우울해하는 저를 위해 장모님은 힘내라고 어깨도 툭툭 쳐주시고 매일같이 들리셔서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한껏 차려주시고 집도 청소해주시곤 하셨어요. 서로 힘든 걸 알기에 저와 장모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서로에게 위안을 심어주려 애쓰곤 했어요. 어느 여름날이었어요. 그날은 회사도 쉬는 날이어서 제가 집에 있었습니다. 보니까 아내가 누워서 땀을 뻘뻘 흘리고 있더라고요. 말은 못해도 얼마나 덥고 찝찝했을까요? 이 더운 날씨에 누워만 있는 아내를 씻겨주기 위해 장모님과 둘이 아내를 안고 화장실로 갔어요. 가벼운 아내이지만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을 들고 씻겨주는 일이란 정말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큰 대야에 아내를 앉힌 후 제가 아내를 잡고 장모님이 바가지로 물을 뿌려가며 싹싹히 씻겨주셨습니다. 그런데 더운 날씨에 아내를 씻겨주시느라 장모님의 몸에는 땀이 줄줄 흐르더라고요. 그날따라 짧은 바지를 입으시고 상의도 축 늘어진 걸 입고 오셨어요. 그렇게 쪼그려서 분주하게 아내를 씻겨주시는데 자꾸 눈길이 장모님에게만 쏠리더라고요.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거지? 하면서
다른 생각을 해보려 했지만 제 머릿속에는 여자 장모님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바닥을 물걸레질 하는 모습도, 요리를 해주시는 모습도, 쪼그려 앉아서 빨래를 하는 모습도 저에게는 전부 자극적이게 보이는 거예요. 장모님은 몸매도 예쁘시고 연세에 비해서 젊으신 분이고 매력적인 분이시라 그런지 더욱 그렇게 느껴진 것 같았어요. 아내가 아픈 후로는 그걸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태였었는데 바로 옆에서 장모님이 여자로 보이니 더욱 그 생각이 치솟더라고요. 할 수 없이 장모님이 잠들었을 때 몰래 방에 가서 컴퓨터를 켜고 혼자 위로를 했어요. 그런데 어느 주말이었어요? 장모님이 낮잠을 주무시길래 다른 방에 가서 몰래 컴퓨터를 켰는데 잠에서 깨어나신 장모님이 모르고 들어오신 거예요. 민망한 그 상황에 제 모든 걸 봐버리셨습니다. 미안하다며 방문을 닫고 바로 나가신 장모님과 잠시 후 다시 대면했습니다. 정말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었어요. 이서방, 많이 외롭지? 우리 희정이 저렇게 되고 나서 남자 혼자서 얼마나 힘들겠어? 다 이해하니까 아까 일은 잊어버려. 장모님, 많이 놀라셨죠? 다음에는 조심하겠습니다. 억지로 안 하면 병 생긴다고 하니 그렇다고 참으면 안 되지. 솔직히 나도 남편이 먼저 떠나고 외로울 때마다 혼자 삭히곤 했어. 그건 부끄러운 게 아니라 당연한 거라네. 장모님의 솔직한 발언에 마음이 조금 편안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으니 왠지 기분이 이상해졌습니다. 가뜩이나 장모님을 마음에 담아놓고 있던 저는 참기가 힘들었어요. 사실은 원래 잘 참았었는데 매일 장모님을 보다 보면 참기가 힘드네요. 장모님이 너무 좋으신 분이고 늘 고마우신 분인데 제게 어느 순간부터 여자로 보여요. 이서방, 그러면 안 되지 않아? 장모님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어떡하죠? 이서방? 그렇게 저는 장모님에게 다가갔고 진한 키스를 나누며 그동안 참아왔던 장모님에 대한 사랑을 가득 채워버렸습니다. 처음에 이러면 안 된다고 하시던 장모님도 이제는 깜깜한 밤이 되면 안방에 먼저 오셔서 본인이 직접 꽉 안아주시더라고요. 놀랬습니다. 젊으신 장모님이 그동안 혼자서 어찌 견뎌내셨는지, 그동안 못 누렸던 한을 저에게 풀고 있는데 시도 때도 없이 만끽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이후로 장모님이 더욱 좋아졌습니다. 아내에 대한 미안함도 잊은 채 저희 둘은 그렇게 틈만 나면 안방으로 가서 문을 잠궜습니다. 아내를 끔찍히 생각하던 저와 장모님이 이렇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었는데 불행해진 현실과 서로의 타이밍이라는 게 참 예상치 못한 전개를 펼쳐가게 만들더군요. 한편으로는 평생 누워있는 아내가 제가 행복하고 즐거우면 이런 저와 장모님을 이해해 줄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기도 해요. 저와 장모님이 언제까지 몰래 사랑을 나눌 수 있으련지, 혹여나 각자 다른 이성을 만나게 되면 아내 때문에 안 볼 수도 없는 관계인데 그때 되면 어떻게 서로를 바라보게 될련지요. 그렇다면 커다란 후회뿐이 안 남을 텐데요. 저는 생각이 많아지네요. 그치만 지금이 너무 행복하기에 장모님과 나누는 사랑, 아무 생각 없이 만끽하고만 싶은 욕심이 나네요.